김승호는 대학 본관 2층 행정실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대학 행정직에서의 공식적인 마지막 날이었다. 승호 씨,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동료들의 인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승호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있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드디어 자유다. 매일 아침 7시 알람, 복잡한 출퇴근길, 끝없는 서류 작업에서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는 머릿속으로 은퇴 후 계획을 그려보았다. 아내 은경과 함께 미뤄뒀던 국내 여행을 다니고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독서를 즐기며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젊은 시절 취미였던 사진 촬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는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며 승호가 말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고 은경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 왔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요. 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해서. 오늘이 내 마지막 출근 날인데.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놨잖아요. 은경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다. 은퇴 첫날 막연하게 기대했던 축하나 위로의 말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거실 탁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아침부터 거기 앉아서 뭐해요? 설거지는 안 하고. 은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아, 지금 할게. 지금. 당신 이제 시간 많잖아요. 앞으로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 승호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하루 이틀 적응 기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40년간 바깥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 아내도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승호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아내는 매일처럼 외출했고 집에 있을 때는 승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은퇴 생활에 대한 기대는 서서히 무거운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은퇴 2주가 지났다. 승호는 아침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커피를 내릴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문은 은경이 외출한 후에야 펼쳤다. 당신 또 커피 마시려고 하루에 몇 잔째예요? 거실에서 화장하던 은경이 소리쳤다. 두 번째, 예전에도 이렇게 마셨잖아. 예전엔 회사에서 마셨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마시면 원두값이 얼마나 드는데. 승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벌어온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러웠다. 그리고 점심 뭐 먹을 건지 미리 생각 좀 해둬요. 나 나갔다 오면 또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 알아. 은경은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며칠 전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산 가방이었다. 승호가 커피값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산 것이다. 몇 시에 와?
저녁 때쯤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저녁도 먹기로 했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승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텅 빈 집, 텅 빈 시간. 오후가 되자 승호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즐기던 사진, 취미를 다시 시작해볼까 싶었다. 카메라를 점검하고 동네 공원으로 나섰다. 가을 햇살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다. 두어 시간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와요? 공원에 사진 찍으러. 사진, 당신 그거 하려고 또 돈 쓸 건 아니죠? 카메라 렌즈니 뭐니 비싸다며. 아니, 있는 장비로만. 그리고 나 혼자 집에서 점심도 못 먹고 기다렸어요. 나갈 거면 미리 말을 하든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저녁 때쯤 온다며.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네. 승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이 될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은경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파는 그렇게 크게 써나? 아깝게. 당신 요리할 줄도 모르면서 재료만 낭비하네. 된장찌개 끓일 때는 파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거실에나 가 있어요. 승호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은경은 벌써 골아떨어져 있었다. 승호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 그런 소박한 바람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지적받고 밖에 나가면 나간 대로 핀잔 듣는다. 커피 한 잔, 신문 한 장, 산책 한 번이 모두 눈치 보는 일이 되어버렸다. 승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동반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 그런 기분이 들었다. 한 달이 더 흘렀다. 승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집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승호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 재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승호야, 은퇴했다며?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너도 올래? 등산? 글쎄, 시간 많잖아. 예전에 그렇게 산 좋아하더니. 승호는 은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가자 은경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도 될까? 은경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등산?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무슨 등산이에요? 괜히 나갔다가 다치기만 하면 내가 고생이야. 재민이랑 몇 명만 가볍게. 그리고 집에 할 일도 많은데 베란다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승 입을 다물었다. 베란다는 이미 지난주에 정리했었다. 그날 저녁 승호는
혼자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앨범이 나왔다. 젊은 시절 은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데이트하며 웃고 있는 모습, 신혼여행 때의 행복한 얼굴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멀어진 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쁠 때는 몰랐다. 각자 역할이 있었고 대화가 없어도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그가 은퇴하자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불편함뿐이었다. 승호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40년간 모은 연금과 저축.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아파트도 승호 명의였다. 만약 혼자 산다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6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해방감, 그리고 작은 기대감.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동창회 있어서. 그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승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겠어. 그날 오후, 승호는 처음으로 부동산 앱을 내려받았다.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존중 없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함께 있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승호는 몇 개의 매물을 저장했다. 다음 주에 직접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은경이 돌아왔을 때 승호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65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일주일 후 승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경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중개인은 친절하게 맞이했다. 승호는 미리 찜해둔 오피스텔 몇 곳을 돌아봤다. 세 번째로 본 곳은 역에서 가까운 작은 원룸이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다. 여기로 할게요. 아,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금은?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보금자리였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는 이제 은경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승호가 입을 열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다로 살려고 해. 은경은 잠시 멈칫했다가 비웃듯 말했다. 뭐, 65살 먹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이미 집도 구했어. 당신 미쳤어요? 혼자 살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배우면 돼.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은경이 얼굴이 굳었다. 아파트는 어쩔 거예요? 당신 명의잖아요. 당신이 계속 살아. 생활비도 보낼게. 다만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야. 내 인생인데 남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은경은 화를 내다가 며칠 후에는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승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2주 후 승호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새 보금자리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첫날 밤은 혼자 저녁을 해먹는 것도, 혼자 TV를 보는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일찍 일어나 근처 마트로 향했다. 장을 보는 것조차 새로웠다.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막막했다. 카트를 밀며 다른 사람들이 담는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도했다. 유튜브를 켜고 초보자 요리를 검색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된장찌개. 영상을 따라 하나하나 해봤지만 간이 맞지 않았다. 너무 짰다. 그래도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니 뿌듯했다. 오후에는 세탁기 사용법을 익혔다. 빨래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세제는 얼마나 넣는지도 검색하며 배웠다. 서툴렀지만 천천히 해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생활의 리듬이 잡혔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간단히 청소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는 요리 실력을 조금씩 늘려갔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구인 공고를 봤다. 주 3회 오전 시간대 아르바이트. 승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르신, 커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승호는 65세에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승호의 하루는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웠다. 오전 7시 알람 소리 대신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한 후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신문을 펼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아침 새삼 깨달았다. 토요일은 카페 출근일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손님들은 나이 든 아르바이트생을 신기해했지만 승호의 정중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단골들이 생겼다. 승호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젊은 사장은 승호를 존중해줬다.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성실함과 태도로 평가받는 것이 새로웠다. 월급은 적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았다. 오후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어떤 날은 공원을 산책하며 사진을 찍었다. 단풍,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을.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다. 어떤 날은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다. 역사책, 여행기, 소설. 40년 동안 미뤄뒀던 독서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승호야, 오랜만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친구 재민과 등산을 갔다. 처음 제안했던 그 등산이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어떤 것보다 상쾌했다. 요즘 표정이 확 달라졌어. 뭔가 젊어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은경이는 잘 지내. 각자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연락하고 생활비도 보내고.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는 승호의 결정을 존중해줬다. 저녁에는 요리가 즐거움이 되었다. 유튜브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은 컸다.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오늘은 된장국과 고등어구이를 해냈다.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실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수다를 떨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승호 씨, 다음 주에 우리 소풍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소풍? 네. 체육관 회원들끼리 근교로 나들이 가요. 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겼다. 나이, 직업,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밤이 되면 승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간단한 일기를 쓰거나 오늘 찍은 사진을 정리했다. 조용하지만 충만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승호는 거울 앞에 섰다. 석 달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65세.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긴 결혼 생활의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자유가, 서운함보다 평화가 더 컸다.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마시며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승호는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자신에게 이 결정을 내릴 용기를 준 무언가에게, 혹은 앞으로의 시간에게.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이제 겨우 석 달이었지만 승호는 확신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